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의 송림 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침해해서 신규 가맹점을 개설했다가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됐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가맹점주시고요. 이 사건 가맹계약서상의 영업지역은 강원도 철원군 전 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래 의뢰인은 개인 갈비집을 운영을 하시다가 프랜차이즈로 매장을 전환을 하신 케이스였는데요. 문제는 이 전환한 지 몇 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사가 영업지역을 너무 넓게 설정해줬다며 점주의 동의 없이 점주의 영업지역 안에 신규 가맹점을 개점하면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12조의 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조항을 보시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할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고요.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만 상권의 급격한 변화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해서 합의를 해야만 변경할 수 있도록 점주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 가맹계약 중에는 영업지역을 일방적으로 축소를 하거나 영업지역을 침해해서 신규 가맹점을 설치하거나 직영점을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라는 뜻인데요. 이 갱신하는 과정에서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권의 급격한 변화와 같은 사정을 본사가 입증을 해야 하고 단순히 협의하는 절차만으로는 인정되지가 않고요. 합의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본사건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기도 했고요. 이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있지도 않았고 점주의 동의를 얻은 적도 없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사건이 명백했습니다. 우리 가맹사업법은 이렇게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본사에 대해서 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37조의 2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본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다라는 점을 입증을 하면 예외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입증 책임이 본사에게 전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고의 과실이 없다라는 점을 입증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이 사건에서도 본사가 고의 과실이 없다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는 불법 행위입니다. 그리고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법리는 차익설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차익설이란 위법 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의 상태, 그리고 위법 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손해로 보는 법리예요. 이게 대법원의 기준이기도 하고요. 하필 이 사건은 이 신규 가맹점이 생기고 나서 코로나19가 창궐을 하다 보니까 매출이 하락된 것이 반드시 신규 가맹점의 개설만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대방 또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인과관계가 없다, 매출 하락은 코로나19로 인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구체적으로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성질상 곤란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라든가 손해의 성격이라든가 이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 모든 사실들을 종합을 해서 손해배상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사재판이 자유심증주의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자유심증주의란 당사자들이 이 사실에 관한 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 그 심증을 형성하는 데 있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서 이 자유로운 심증을 형성하라 라는 취지로 자유심증주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법관의 양심과 재판의 전문성을 신뢰해서 그에 따른 자유로운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심증이 형성이 돼서 확신이 서면 그에 따라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 심증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는다, 확신이 들지 않는다 라고 하면 입증 책임의 원칙에 따라 입증 책임을 지는 사람이 패소의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도록 이 자유심증주의가 운용이 되어야겠죠. 해서 이 자유심증주의라고 해서 법관에게 손해액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손해액 산출 근거가 되는 간접 사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요. 그와 같이 이 간접 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를 해서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한편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는 가맹계약 위반 시 위약금 1,000만 원이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이 부분 또한 저희가 변호사로서 풀어야 할 부분이었는데요. 이 조항의 근거에서 상대방은 가맹점주에게 물어줄 손해배상의 최대액이 1,000만 원이다 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가 이 손해배상 예정을 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액에 관한 것이지 지금처럼 가맹사업법 위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적시를 했고 법원에서도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은 원만히 화해가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했던 코로나19가 창궐했기 때문에 매출에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이 신규 가맹점의 위치가 지금 원고의 매장과 25km 이상이 떨어져 있다 라는 부분도 충분히 납득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도 이런 부분들을 수용을 해주셔서 3,100만 원이라는 손해배상금을 수용해 주시기로 했습니다.